요즘에는 말이에요, 해외 주식을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시차 없이 할 수 있어요. 진짜? 나무증권. 기업의 운에는 누구든지 자신의 지분율을 신경 씁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일지도 모르지만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이슈가 있죠. 바로 안정적인 경영권입니다. 지분율이 너무 낮으면 내부와 외부의 공격에 취약해지게 되죠. 자신의 회사인데도 결정 하나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지분율이 높으면 창업자의 운신의 폭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더 자유롭게, 분명하게 자신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최근 이 경영권과 관련되어 논란이 있는 기업과 오너가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이슈를 가져오는 언급이 안 되는 날이 없는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1월 16일 짧지 않은 피드를 X에 남겼습니다. 머스크는 25%에 못 미치는 의결권을 지닌 채 테슬라를 AI 및 로봇 공약 분야의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이 불편하다.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는 되지만 의사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테슬라 외부에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낫겠다. 테슬라가 하나의 스타트업이 아니라 12개의 스타트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테슬라가 하는 일과 GM이 하는 일의 차이만 봐도 알 수 있다. 주식 소유 자체가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주장도 있던데 나와 비슷한 지분을 보유한 피델리티 등은 왜 출근하지 않는가? 이렇게 남겼는데요. 이 피드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하나씩 살펴보면 머스크는 테슬라를 AI 및 로봇 공약 분야의 리더로 성장시키는 게 불편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일론 머스크 자신이 테슬라 성장에 매우 중요한 동력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12개의 스타트업이 뭉쳐진 것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성장이 유닛 단위로 이뤄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이런 스타트업 팀이 꼭 테슬라 안에서 시작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딱 적합한 사례도 있죠.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입니다. 머스크는 2023년 7월 13일 xAI의 설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CEO를 맡은 머스크는 딥마인드와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에서 인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는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죠. 사실 테슬라도 AI를 핵심 기술로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xAI는 충분히 테슬라 안에서도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자신만의 팀을 꾸리며 독립적인 AI 사업을 시작했죠. 여기에는 AI 기술 개발에 있어 외부의 견제를 받고 싶지 않은 일론 머스크의 성향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의 이 피드는 테슬라 지분율 25% 이상을 주면 외부로 안 나가고 테슬라 안에서 열심히 하겠다. 그래야 간섭받지 않으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 의미는 피드의 댓글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머스크의 댓글을 보면요. 테슬라 이사회는 훌륭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새로운 보상 계획이 없는 이유는 내가 제기한 델라웨어주 보상소송의 판결을 아직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회사가 제공하는 주식 보상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자신이 제기한 델라웨어주 보상소송이라고 등장하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때는 무려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테슬라 이사회는 일론 머스크에게 엄청난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테슬라의 성과를 기반으로 설계된 보상 패키지인데요. 테슬라가 더 큰 매출을 기록하고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머스크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보상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르면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 1천만 주 규모의 스톡 옵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머스크는 2018년 보상 프로그램이 가동된 이후 524억 달러 가치의 스톡 옵션을 부여받았습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테슬라가 2018년 이후 매우 훌륭하게 성장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2022년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이사회가 보상 패키지를 승인하면서 중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머스크가 보상 프로그램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이 소송의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소송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소송 이슈가 사라지면 다시 보상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25%일까요? 25%의 지분율을 이야기한 근거는 사실 간단합니다. 25%만 있으면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주주가 2배, 즉 50%가 넘으면 자신도 충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분율이 15% 이하인 상황에서는 너무 쉽게 자신의 의견이 거절될 수 있음을 머스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분율이 15% 이하인 상황에서 너무 쉽게 자신의 의견이 거절될 수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 약 13%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 이번에 머스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나에게 충분한 주식을 주지 않는다면 테슬라 밖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렇다면 머스크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일론 머스크만큼 1인의 영향력이 큰 빅테크 기업은 없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나 엔비디아의 젠슨 왕 정도를 거론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다른 CEO로 교체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적당한 수준의 하락만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면 수백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해버리는 일이 매우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2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는 S워드 다모다란 교수도 창립자가 기업의 비전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테슬라는 머스크라는 인물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밝혔을 정도죠.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는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더 있어야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도로에 테슬라에 모두 적용되고 이를 기반으로 로보택시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목적지로 향하는 여정에서 테슬라에게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의 존재는 필수적이고요.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테슬라의 지분율을 높이려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쩌면 테슬라 자체에 있어서도 긍정적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의 혁신이 테슬라를 통해서 잘 구현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유의해야 할 것은 오너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오너 리스크 자체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불법 약물 논란이나 여러 이슈들에 항상 거론되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테슬라에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고요. 어찌되었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회사에 불만이 있을 때 SNS로 불평을 남기는 상당히 MZ스러운 일론 머스크의 면모를 볼 수 있었는데요. 과연 머스크가 지분율을 더 많이 확보해서 테슬라를 그의 꿈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머슬과 함께 지켜보시죠. 원인에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